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치과건강보험 청구 경향 1월 세 번째 주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파트 1과 2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철 치료 시 청구 경향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차를 살펴보면 보철 파트 중에서도 오늘 보철물 제거와 그리고 부착, 그리고 오늘 보험 틀리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임플란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철물 제거 관련된 건데요. 수가는 간단과 복잡의 차이점 알고 계실 것이고, 아말감, GI 레진 등, 그리고 소아 SS 크라운 제거가 간단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복물 제거 복잡, 즉 인레이나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제거했을 때는 놓치지 않고 다들 잘 청구를 하세요. 그런데 수복물 제거 간단인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실제로 제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잘 차팅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말감이 떼어져 있었는데 이걸 제거하고 오늘 발수를 하게 됐다면 아말감 제거는 그나마 좀 색깔이 보이니까 제거했다라고 기록을 하시는데요. 오래된 레진이나 GI 등을 제거하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피스로 이제 쫙 같이 갈면서 와동을 파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아 색깔과 유사한 GI나 레진 제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놓치고 발수만 차팅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가가 얼마 비싸진 않지만 수복물 제거 간단 티끌모아 태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열심히 기록하고 잘 청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브릿지 제거에서 한번 살펴보면 브릿지 제거의 개수 관련해서요. 지대치는 숫자대로 인정하고 인공치도 각각 인정하지만 연결된 인공치는 한 개로만 본다라고 하는 기준 알고 계시죠? 그래서 4XX7번의 브릿지를 제거하게 되면 지대치인 4와 7 두 개 받고 5, 6은 연결된 인공치로 한 개 해서 총 3개를 받게 되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치아에 크라운을 제거하고 나서 레진 코어를 제거했다면 복잡 제거와 간단 제거가 되는데 이때는 복잡만 인정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건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부터 2020년이네요. 2020년 고시에 보철물 제거를 하고 보철물을 제거해 보니까 아유 이 치아 못 살리겠다 빼야 됩니다 라고 해서 보철물 제거와 발치를 각각 순차적으로 다르게 진행하신 게 맞다면 이때는 보철물 제거 복잡 하나 발치 하나를 각각 인정하는 기준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여전히 이걸 모르셔서 발치만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크라운이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냥 포셉으로 잡고 발치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발치만 청구하는 것이고요. 크라운을 제거해 보니 예후가 안 좋아서 빼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 청구할 수가 있고 이때 내역 설명을 좀 동반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 산정 예시를 한번 보시면서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3X, 5X, 7번의 브릿지를 제거하면 3, 5, 7 지대치 받고 4와 6 인공치는 각각 하나씩 받을 수가 있어서 5개 맞습니다. 그리고 3, 4, 5번 하고 뒤에 6, 7번으로 칸틸레버 브릿지 있는 경우에는 이때 6, 7번을 묶어서 하나를 쳐서 4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가 아니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셔서 3개를 청구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개로 산정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46번 크라운을 제거하고 레진을 제거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잡만 인정한다는 거 다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36번 크라운이 씌워진 상태로 발치를 하면 발치만. 하지만 순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빼야 된다 해서 빼면 각각. 자, 그리고 25X 27번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25, 7이 다 못 쓰게 생겨서 뺐다면 이때 또한 브릿지 제거 모두 받고 발치도 모두 받습니다. 브릿지 제거 3개죠. 복잡이 3개 그리고 발치, 지대치 2개 해서 청구를 각각 하실 수 있다는 것. 손해보는 일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손해보는 것보다 우리가 과잉 청구를 좀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에서 3번까지가 롱 브릿지인데요. 전치 4개가 없어요.
자, 그 육전치가 보철이 되어 있지만 지대치는 3번과 3번 두 개밖에 없고 12번에서 22번까지는 연결된 인공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복잡 제거가 3개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치식을 6개를 쫙 클릭하시고 수복물 제거 버튼을 누르시면 복잡 6개가 뜨게 되겠죠. 이것을 3으로 낮추지 않고 그대로 6으로 청구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게 부당한 청구를 하신 거니까 개수를 정확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거가 아니라 부착의 이야기인데요. 재부착의 수가는 한 치당 2,28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레이나 크라운이 떨어져서 또는 브릿지가 떨어져서 붙여달라고 오신 경우에 산정하는데요. 이때 사용한 세멘 값은 따로 인정이 안 되죠. 따라서 세멘을 재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료대를 받지 않는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때 만약 브릿지가 빠져서 들고 오셨다면 지대치만 세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대치의 개수만 인정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간혹 타 치과에서 제작한 보철물이 빠져서 우리 병원에 붙여달라고 왔을 때 본원에서 하신 분께는 서비스로 그냥 붙여드리면서 타원에서 하신 보철물을 붙일 때는 보험이 안 된다라고 해서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경우, 이것을 바로 제가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임의 비급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비급여로 처리하는 것,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타 치과에서 했건 본원에서 했건 탈락한 보철물을 붙여주는 것은 보험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아 크라운도 마찬가지로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임시 치아를 만들어드리고 임시 본드로 붙여드린 것이 탈락했다면 이것은 보철물 제작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비급여 영역입니다. 임시 보철물의 임시 치아의 재부착은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덴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험 틀니가 시작된 게 201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벌써 8년, 9년 차 이제 막 접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차인가요? 아무튼 틀니가 보험된 지가 10여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좀 헷갈려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현재 보험이 되는 것은 몇 년째 계속이고요. 레진상 금속상 완전 틀니, 그리고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 틀니가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오버덴처 등은 여전히 보험이 되고 있지 않아서 많이들 아쉬워하고 계시죠.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환자 30%를, 의료급여 1종 5%, 2종은 15%를 수납을 납부를 환자들이 하고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7년에 딱 한 번만 보험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2012년에 틀니를 보험이 되자마자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강 환경이 좀 바뀌고 또는 뭐 중간에 좀 깨지고 해서 새로 만들 수 있냐? 네, 7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제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7년 안에라도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네, 7년 이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7년이 지나야 틀니를 다시 보험 적용 받을 수 있지만 7년 이내라 하더라도 환자의 구강 상태가 아주 급격하게 뭔가 변화가 있어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다시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틀니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라고 한다면 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서 재제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보험 틀니를 완성하시고 7년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틀니의 파손이나 분실 시에도 한번 1회에 하나여 추가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 제도화시킨 게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집이 다 잠기면서 내 틀니도 어딘가로 떠내려 갔다거나 또는 지진이 나면서 내 틀니가 어떻게 해서 떨어졌다거나 파손이 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시 제작이 필요하다면 이것 또한 하나가 추가가 됐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틀니를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환자는 지자체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시청이나 또는 군청 또는 면사무소 등등으로 가셔서 내가 자연재해로부터 이런 피해를 받았습니다라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걸 받으시고 치과로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시면 치과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겠죠? 피해 사실 확인서와 틀니를 살펴보신 다음에 만약에 틀니가
분실됐다. 분실됐으면 피해 사실 확인서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틀니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보험공단에 다시 등록해서 재제작을 하면 되고요. 분실이 아니라 깨진 상황, 즉 파손인 경우에는 의사가 파손이지만 이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제작을 해드려야 됩니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해가지고 공단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년 이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1회 하나여 다시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피해 사실 확인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가셔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우리가 틀니 신청하시는 그 서류에 보면 예전에 없었던 구강구조 변화에 따른 재제작은 기존에 있었지만 그 옆에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라면 이쪽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틀니 환자로 다시 신청을 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틀니 등록할 때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요. 임시 틀니를 하기로 하셨는데 공단에 임시 틀니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완전 틀니만 선택해서 신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임시 틀니를 청구하는 이런 사례들, 뭔가 청구와 등록이 맞지 않는 사례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임시 틀니 안 할 거야, 완전 틀니만 할 거야 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완전 틀니만 한다라고 등록을 해놨는데 추후에 원장님께서 임시 틀니를 제작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일이 꼬여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등록에서 일이 꼬이게 되면 청구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꼭 상황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험 틀니 청구 시의 유의사항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까는 등록 시였고요. 이젠 보험 청구 시의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잔존 치근이 있더라도 그 치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치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준다. 무치약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기준 들어보셨죠? 루트만 남아 있는데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는 없는데 이걸 꼭 빼야만 완전 틀니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치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묻어놓고 치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틀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임시 틀니를 하신 분의 수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아쉽지만 유지관리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보험 부분 틀니 사용 중에 예를 들어서 지대치가 한 3개 정도 있어서 이거를 부분 틀니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대치가 모두 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 빼고 완전 틀니가 필요하다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7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는 그 틀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7년 이내라도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틀니나 보험 임플란트는 중간에 환자가 변심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곤란하죠. 이 부분도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꼭 구하고 서명을 받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변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 주지시키는 것 또한 우리들의 또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버덴처는 청구가 안 되죠. 취업에서 지금 차기 정부의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여러 가지 틀니와 임플란트 관련한 정책적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치아 환자에게도 임플란트를 인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고려 대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버덴처 또한 급여를 해달라라고 하는 취업의 목소리가 더 많이 세게 들어갈 것이라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오버덴처는 보험이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완전 틀니를 등록을 하시고 클릭을 할 때는 부분 틀니 1단계를 청구하시는 이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상 완전 틀니를 한다고 등록하셔 놓고 보험 청구할 때는 레진상 완전 틀니 1단계를 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 분류 코드가 다르고 또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하게 등록한 것과 청구한 것이 일치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상담을 처음 했을 때 환자분께서 할까 말까 고민이다,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갸우뚱하고 가시게 되면 홀딩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는 너무 서둘러서 등록하시는 것은 조금 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그냥 등록을 했다가 환자분께서 거기서 안 할래, 딴 데서 하기로 했어 라고 하시게 되면 또 취소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행정적인 낭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등록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1단계 그 청구의 내용에 보면 진단 및 치료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사선 촬영 비용이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오셔서 파노라마를 찍고 일단 상담을 하기 때문에 파노라마와 1단계를 같은 날 또는 같은 달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1단계 비용에 방사선 촬영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노라마를 입력한 게 있다면 삭제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도 주의할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속상 완전 틀니 2022년도 수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총 악당이고요. 142만 6,700원의 수가로 2.2% 작년 대비 인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이렇게 그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각 단계별로 수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틀니의 특징은 같은 날 두 단계를 진행했다면 두 단계 비용을 같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6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냐면 3단계에 프레임을 맞춰보는 금속 구조물 시작 단계가 44만 1,590원의 수가로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금속상 완전 틀니보다 조금 더 부분 틀니의 수가가 비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환자는 이 금액에 건강보험 환자는 30%를, 의료급여 1종은 5%를, 2종은 15%를 납부를 하고 진료를 받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청구에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해서 큰 이슈가 됐었나요? 이 틀니를 각 단계를 한 번씩만 청구하셔야 되는데 두 번씩 청구한 치과들이 꽤 많습니다. 2단계를 두 번 한다거나 4단계를 두 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 중복 청구를 하는 치과들이 문제가 되어서 2020년, 21년에 걸쳐서 자율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21년도 하반기에 세 번째로 자율점검을 또 했었습니다. 이 자율점검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2단계를 두 번을 청구를 했는데 1월 달에 2단계 하고 3월 달에 2단계를 또 청구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심사평가원이 월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미처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2단계가 두 번 왔음에도 삭감을 못 시켰는데 추후에 데이터를 돌려서 중복 청구된 건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게 된 것을 심평원이 인지를 추후에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환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에 자율적으로 너희가 어떤 부분에 며칠 날 두 번을 했더라라는 것을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것이죠. 살펴보고 자율적으로 과하게 가져간 중복으로 가져간 것들을 우리에게 상세히 신고해. 그러면 가져갔던 만큼 다시 우리가 그 금액 환수해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율점검 제도인데요. 이것이 지금 3차에 걸쳐서 수백 개의 치과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산하게 준비하여라, 자율적으로 신고해라고 들어갔었다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선생님 치과도 어쩌면 이 틀니 중복으로 자율점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율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요양기관들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훨씬 더 응하지 않는 잘못된 대응을 하는 치과들에게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라고 심사평가원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료 제출에 아예 동의하지 않고 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는 치과들은 행정처분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제출을 너무 지연해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늘려서 30일 안에 문서를 받은 후로 30일 안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을 어기고 너무 지연해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으로 연계하겠다라고 심평원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율점검 대상이 됐을 때는 성실하게 신고하시고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을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토해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응하시고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틀니는 사실 제작 단계보다 제작 이후에 환자의 구강에 들어가고 나서부터가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아프고 불편하고 눌리고 깨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 AS라고 하는 유지 관리를 해드리게 되는데 무상과 유상 유지 관리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진찰료만 받고
어떤 수리 비용이든 받을 수가 없고 진찰료만 받죠. 유상유지관리는 3개월이 지나면 수리 비용을 환자가 지불을 하셔야 되고 이때 30%, 5%, 15%의 각각 자기의 자격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내고 수리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유상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다양한 첨상부터 해서 클라스프 수리까지의 다양한 유지관리 행위가 있고 각각의 유지관리 행위는 수가가 다 이렇게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가를 대충 보시더라도 우와, 수가가 꽤 괜찮다라는 것을 혹시 느끼시나요? 네. 제가 늘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근관치료인데요. 근관치료의 발수, 확대, 세척 대부분 3,000원, 4,000원 또는 1,000몇백 원의 수가를 가졌습니다만 틀니의 수리 비용 수가가 9만 원, 10만 원, 20만 원, 6만 원, 교합조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적인 자연치아의 교합조정은 약 3,000원, 4,000원 정도의 수가인데 덴처의 교합조정은 단순만 해도 27,500원의 수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틀니 수리에 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환자를 좀 볼 수 있으면 병원의 청구 금액의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간 횟수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무한정 보험으로 다 해드릴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또는 4번 이렇게 각각의 행위마다 정해진 연간 횟수만큼만 보험 적용을 받으시게 되고요. 이 횟수를 다 소진하시게 되면 총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다 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횟수를 반드시 등록하고 차감하셔야 되겠죠. 이 환자가 첨상이 현재 잔여 횟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있다면 횟수를 차감하시고 0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후에 또 첨상을 하시게 되면 잔여 횟수가 없으니까 총진료비 전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수가와 총진료비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냐면 행위 가산이 붙습니다. 틀니 유지관리는 행위 가산이 붙어서 의원급은 93,290원에 15% 가산, 병원급은 20%의 행위 가산이 붙어서 수가가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험 틀니 관련 진찰료 산정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1단계에서 5단계 또는 6단계까지 진행되는 틀니 제작 시에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틀니 임플란트라고 해서 진찰료 0원으로 설정하는 거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무상 유지 관리 시에는 어떻게 진찰료를 받아야 되죠? 네, 수리 비용은 받지 않고 진찰료만 받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따라서 이것은 틀니가 완성되고 3개월 이내 6회까지니까 재진으로 설정을 해서 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상유지관리는 이제 3개월이 지났으면 환자들이 수리비를 내셔야 되는데 이때 유상유지관리의 진찰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수리비를 내는 대신에 진찰료는 산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따라서 틀니 제작 시와 마찬가지로 진찰료 없음, 틀니 임플란트라고 해서 진찰료가 0원으로 설정되도록 잘 확인하고 청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험 틀니 유지관리 청구 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지관리 시에 어떤 게 우리가 실수가 있을까요? 네, 비보험 틀니를 제작한 환자라도 현재 65세 이상이시라면 보험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 알 듯 모를 듯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틀니를 제작한 환자만 보험 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비보험으로 예전에 제작한 틀니를 하더라도 현재 65세 이상이시고 그 틀니가 현재 보험 적용되는 형태의 틀니를 가지신 분이라면 보험으로 수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2가지 이상의 수리를 하셨다면 이것 또한 인정이 됩니다. 꼭 하루에 1가지의 수리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유상유지 관리 시에 반드시 우리는 횟수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잔여 횟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차감하시고 하는 등록 작업을 선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 수리하실 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청구만 누르면 이게 전부 다 삭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재심사 조정 청구라고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니까 꼭 등록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자주 놓친다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사전 점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환자들은 미리 한번 전산에서 걸러주는 사전 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한번 작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가 아니라도 수리는 우리 본원에서 할 수가 있죠. 우리 치과에서 하신 분만 수리를 보험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타 치과에서 하신 분도 수리는 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잠시만 우리가 한눈을 팔면 또 놓쳐버리고 잘 기억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참 매력적인 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시 후에 저는 파트 2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